원래 보통 이제 유형 11번부터 20번까지인가 딱 10문제. 여기 이제 보통 원래는 쌤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속도 가속도 파트와 뒤쪽에 속도 거리와 적분 파트 요쪽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사실, 그지? 그래서 일단은 속도 거리 파트를 먼저 좀 끝내고 속도 가속도 파트를 먼저 끝내고 적분을 좀 배우고 나서 속도 거리 적분 그쪽 얘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들에 대한 완벽한 판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속도라 하면 그 전에 평균 속도라는 게 있을 거고요.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요거는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 물리에서의 그 차이점 맞아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지연아 뭐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대답해줘 그럼. 네? 어차피 녹음 안 되니까 그냥 크게 얘기해도 돼. 평균 속도. 시간. 근데 총 걸린 시간이겠죠. 총 걸린 시간 분해. 총 걸린 시간 더하기? 거리? 근데 거리가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야? 간 거리. 그게 속력입니다, 그거는. 자, 평균 속도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제 평균 속력은 뭐냐? 자, 얘는 똑같이 속력은 총 걸린 시간 분해, 얘가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너와 위치의 변화량과 총 이동 거리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연이 다 알고 있지? Nope. 자, 위치의 변화량과 총 이동 거리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또는 그 전에, 자, 우리는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 시간 빼고 중학교까지 이제 수학 시간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철수와 영희들 되게 많이 달리고 막 그랬잖아, 그지? 그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속도냐 속력이냐를 구분하지 않았거든. 그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특히나 뭐 지금 수학2 요거 하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활용 문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속도와 속력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 그 구분이 없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운동을 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둘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속력과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속력과 속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출발을 하여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착을 했다 쳐볼게. 그럴 때 그냥 요렇게 가서 요렇게만 도착을 했다면 위치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거야. 맞죠? 그리고 총 이동 거리 역시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맞죠? 하지만 운동 방향에 달라지는 순간, 즉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저 둘은 확실히 달라지거든. 뭐냐면 자, 봐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요렇게 되돌아왔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평균 속도의 입장에서는 움직인 거리가 아닌 위치의 변화량을 분자로 보기 때문에 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국 이 길이만을 분자로 삼는 거야. 지현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근데 평균 속력, 즉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따지는 저놈은 잘 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요만큼 돌아왔지.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더한 값이 누가 된다?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또한 또 하나 용어를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 오케이? 자, 속도라는 이놈은 이제 앞에 붙기를 보통은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 속력 같은 경우는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반대로 말했다. 순간 속도라는 말을 보통은 그냥 속도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속도 너는 뭐냐? 너는 위치라는 식을 미분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라는 이놈은 뭐냐? 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속도라는 놈에다가 그냥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위치 이놈이 뭐지? 요거를 천천히 알아볼 테니까 잘 봐.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속도 가속도 파트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을래나요? 딱히 나와 있진 않네. 자, 속도 가속도 파트에서 항상 우리는 혹시 이과인가? 그죠, 문과죠. 우리 문과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속도와 가속도 또는 위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거든. 얘들은 항상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들의 또는 뭐 점의, 요렇게 판단할게요. 어쨌든 일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게 맞춰줘야 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제 뭐 문제를 바라보시면은 그냥 뭐 몇몇 문제에서 위치라는 놈을 식으로 주어줄 거야. 이를테면 x초 후에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번 써볼게. x초 후의 위치를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보통 문제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줄게. t초 후라고 하거든. t초 후의 위치를 내가 x로 나타내신다면 x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뭐 5 요렇게 식이 써졌다고 하자. 됐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볼게. 빠라밤 빰빰 1 그리고 뭐 대충 5 그리고 그래프. 자, 원래라면 우리 그래프가 뭐 대충 요렇게 그려졌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점선을 그어 놓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t초 후라는 이라는 멘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양수여야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너라는 놈은 정의역이 양수인 함수다. 요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우리 그래프 분명히 곡선이지. 맞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요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의 어떤 물체가 t초 후의 위치가 x인데 우리의 어떤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들에 빠진다고.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충분히 빠질 만한 착각이죠. 잠깐만, 마이크가 깜짝이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물체는 사실상 Y축 위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다만 그 Y축만을 움직이고 있는 그 그래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만큼 내려가고 어느 만큼 올라오는지를 좀 시각화해서 나타내기 위해 요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 지금 5초 후에 우리의 물체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디 있다고?
여기 원점의 위치에 있는 거야. 시작할 때 우리 물체가 여기 있었고, 예를 들어 1초 후에 물체가 다시 여기 있다. 맞죠? 그리고 좀 더 내려서 3초 후에 위치가 여기가, 요거 이제 2차 함수니까 그냥 대충 요 정도는 그냥 빠릿빠릿하게 했다. 3초 후에 위치가 대략 여기 있던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다시 5초 후에 위치는 여기, 그리고 점점 위로 이렇게 수르륵 올라가는 게 요게 위치 그래프라고. 지현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봐. 일단 먼저 평균 속도가 뭐냐라는 걸 한번 볼게. 평균 속도가 뭐냐라는 걸 한번 보는데, 봐봐요. 평균 속도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과 위치의 변화량이지. 맞아.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 많은 얘기들을 할 때는 그냥 시작부터에 대한 속도를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런 얘기는 잘 없고, 그러니까 두 구간 내에서의 평균 속도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 1초일 때의 너부터 1부터 몇 초 해볼까? 저는 여기 대충 몇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드니? 7. 7 좋아. 대충 여기다 7 할게. 이 위에 너라는 점에서의 평균 속도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 자, 평균 속도는 그 공식상 총 걸린 시간 분해지. 그럼 7초에서 1초까지의 총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6초로 하지 말고 7 빼기 1이라 한다, 그지? 7 마이너스 1 분해. 자, 근데 쌤이 좀 전에 그랬어. 우리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라고 했지?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했다, 그지? 자, 위치의 변화량은 당연히 7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 빼면 되겠지. 맞아. 그거 우리 식으로 F7 마이너스 F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니? 헉,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식 아니야? 이거 파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식이지?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요런 형태의 식. 평균 변화율이었다, 그지? 맞아. 그래서 얘 형태 자체가 평균 변화율로 갖춰지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민이 이해되고? 좋아. 자,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 위에서 요 그래프랑 똑같이 기울기랑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순간 속도는 왜 순간 속도라는 이름이 붙겠냐라고 봤더니, 봐봐, 순간 속도야. 말 그대로 순간적인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빵으로 다가간다라는 거겠지. 아저씨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 놈이 한 점이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한 점으로 가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 위치 그래프를 미분친 식이 순간 속도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하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저 얘기를 안 했네. 용어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되죠.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량이지. 맞죠? 속도의 변화량인데 가속도는 보통 역시도 가속도 앞에는 순간 가속도라는 말이 숨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라는 그래프를 미분친 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봐.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은 문제들에서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 어떤 순간?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에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우리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볼게. 자, 지금 1초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했다. 1초가 되는 동안 그래프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야. 1초가 됐을 때 여기 원점을 지나지. 맞지? 그러다가 뚜두둑 가다가
3초 때 여기에 딱 도착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는 계속 뭐 밑으로 간다 표현하든 뒤로 간다 표현하든 이렇게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초가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 다시 위로 또는 다시 앞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뒤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운동 방향이 바뀌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명히 3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맞지?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그래프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멘트. 자, 요 멘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조금 전에 땡땡 도함수가 얘를 자,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무슨 뜻이야? 우리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그래프가 무슨 값을 갖니? 좋아, 극소 좋은데 운동 방향이 무조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법만 있나? 한참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빠꾸 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우리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그려주겠어?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겠지. 즉 우리 위치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한마디로 그냥 극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푸승푸승 요따구로도 생길 수가 있다고. 뾰족하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극값을 가질 때가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거고, 맞죠? 만약 다항함수 입장,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그 위치 그래프 함수식이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가 나왔다면은 F'A가 0인 순간 F'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 바뀌는 건 아니야. 맞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극값을 가진다 또는 뭐 도함수의 부호 변경인데, 자, 요 포인트는 조금만 이제 바로 밑에서 살펴볼게.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위치 그래프만 주어지는 건 아니야.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의 속도는 다음과 같아요 하면서 이런 속도 그래프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 그러나 속도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한들 어쨌든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야.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오케이. 운동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에 대한 스토리를, 그게 문제의 포인트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뀜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니? 자, 내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는 나의 속도는 플러스야. 맞죠? 그런데 나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즉, 뒤로 간다는 소리죠? 뒤로 갈 때는 나의 속도는 뭐겠니?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우리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겠다? 부호가 바뀐다. 요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지연이 이해되시겠어?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위의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의 도함수의 부호 변경으로 나타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연이는? 요렇게 해서 자,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스토리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번 단원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물론 당연히 활용 문제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이제 기출 시험을 낼 때 요런 쪽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자주 내고 하는데, 항상 그랬듯 활용 문제는 그냥 한글 싸움이야. 국어 문제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만 좀 잘 읽고 식만 좀 잘 세울 수 있으면 뭐 기타 저기 한 문제들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 한번 이제 일단 이제 잠깐 끊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 됐죠?